공백기를 2년 이상 만들지 말라고. 네, 안녕하세요. 라고입니다. 오늘은 취업 이야기 중에 공백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. 먼저 공백기라는 것은 최종 학력을 졸업한 뒤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간까지를 말해요. 즉, 면접관이 보기에는 직업을 구하는 구직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 모든 기간이 단순히 구직 기간만은 아니죠. 대학교 졸업 후에 여행을 다녀오신다거던가 나에게 주는 선물로 어떤 좀 쉼을 갖거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힐링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, 그 힐링이 끝나고 서류 전형을 준비할 때 그 기간을 쓰면서 내가 이 기간 동안에 나에게 공백기라고 면접관이 질문을 할 수 있겠구나, 이게 흔히 말하는 공백기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서류를 쓰게 되면 정말 이 공백기에 대해서 피부로 실감하게 되거든요. 그렇다면 이 공백기를 서류상에서 얼마만큼이 인정되는지, 그리고 면접에서는 이 공백기에 대한 질문을 어떻게 넘길 수 있는지를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. 먼저 서류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결론적으로 저는 서류 전형에서 공백기를 2년 이상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. 이 이유는 모든 기업에서 통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기업에서 많이 가져가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. 여러분이 입사를 지원하게 되는 채용 솔루션이 있는데, 대부분의 채용 솔루션은 이런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. 그리고 좋은 기업일수록 굉장히 많은 서류 전형이 몰리기 때문에 필터링을 통해서 자소서를 다 보기 전에 1차적으로 일정 수만큼의 서류를 거르고 시작합니다. 이때 글자 수, 그리고 타 기업에 대한 언급, 그리고 어떤 함정적인 요소들이 있어요.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공백기입니다. 시스템적으로 여러분이 최종 학력에서 지금까지의 기간을 자동으로 구해줍니다. 여러분이 흔히 일한 경력에 대해서 쓰는 란이 있죠. 그 란에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이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그 기간을 계산해주고 몇 년인지 몇 개월인지를 바로 보여줄 수 있게 해줘요. 그리고 인사 담당자는 2년이든 1년 6개월이든 2년 6개월이든 설정을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서류는 자동적으로 탈락 처리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공백기를 꼭 2년 이상 가져가지 않도록 해당 란을 작성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. 물론 어떤 기업은 그 공백기가 2년보다 짧을 수도 있고 2년보다 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는 2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이 따라올 수 있는데요. 실제적으로 나의 공백기는 2년이 넘는데 그럼 저는 서류 전형을 다 떨어지는 건가요?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. 물론 여러분들 중에 실제적으로 공백기가 2년 넘는데도 면접까지 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그 기업은 이런 필터링이 없는 거죠. 그렇지만 일반적인 필터링이 있는 기업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꼭 2년 이상의 공백기가 있다면 아르바이트를 적으셔서 그 공백기를 메꿔주세요. 정말 그 공백기에 대한 필터링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1차적으로 2년 넘으신 분들은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우리의 목적은 마지막 채용에 있으니까 서류 전형에서 탈락할 수 있는 요인들을 최대한 피하고, 그리고 그것들을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간단하게라도 하셔서 적으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려요. 그리고 두 번째로 면접입니다. 사실 면접은 답이 있지 않아요. 여러분이 가장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왜 아르바이트를 하셨어요? 라는 질문이 들어올 텐데, 인턴의 경험, 그리고 어떤 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에 대해서 면접관이 충분히 물어볼 수도 있고, 어떤 직무와 연결되지 않은 단순 아르바이트의 경험이 있다면 그것 또한 면접관이 쉽게 질문할 수 있는 질문거리들이 됩니다. 그럼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 어떤 꾸미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때 당시에 여러분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. 왜냐하면 여러분은 긴장된 상태에서 면접을 보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금방 탄로나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럼 여기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은,
일단 여러분이 쓰시는 아르바이트는 가능하면 직무란 조금이라도 연결 지어 보세요. 그리고 스토리라인은 제가 취업 기간이 이 정도 길어지고 있을 때 실제적으로 기업은 아니더라도 일하는 경험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일을 하면서 취업 준비를 계속해 나갔고, 그리고 땡땡 기업에 지원한 후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. 라는 식으로 스토리를 여러분이 만드시는 게 조금 더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.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서류 전형의 필터링을 피하기 위해서 2년의 공백기는 피해 주시고, 만약에 실제적으로 2년 이상의 공백기가 있으시다면 중간에 아르바이트나 어떤 경험을 넣어서 그 데이터를 축소시켜 주세요. 그리고 면접에 가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가장 좋고, 단기 아르바이트더라도 꼭 직무랑 연결지어서 스토리라인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추천드립니다. 제가 한 말이 모든 기업의 정답은 아니에요. 하지만 저는 인사 쪽 일을 하고 업계를 조사했을 때 생각보다 이 공백기에 대한 필터링이 많았거든요. 그리고 저희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 공백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필터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단순히 취업을 하기 싫어서라기보다 어떤 여행을 갔다든지 어떤 여러분만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을 때는 이 사정을 너무 솔직하게 2년의 공백기 이상을 가져갔을 때는 서류가 탈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데이터를 조금 축소시킬 수 있는 일을 중간에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. 이상 오늘은 공백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. 혹시나 이 영상이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시즌이 인적성과 면접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인 것 같아요. 물론 서류도 계속해서 기업들이 나오고 있고요. 혹시나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이 있고 어떤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그 내용으로 컨텐츠나 아니면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댓글을 달아드릴게요. 이상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